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돌아올 사람들은 알아서 돌아온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이별 후의 심리와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내가 명백히 잘못했을 때입니다. 먼저 내가 차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일방적으로 잘못했고 연애를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다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무조건 개꼬리 흔들듯 매달리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도 나에게 쌓인 것이 많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최소한 공감과 이해는 바라고 있을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의 마음이 다시 열릴 수도 있지만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공감과 이해를 보여주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울고불고 애처롭게 매달릴 때 상대가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재회에 성공하곤 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또 비슷한 상황에서 차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두 번째 상황, 서로 부족했지만 내가 마지막에 실수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기보다는 서로 부족했던 점들이 있었고 상대도 나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마침 내가 잘못한 순간에 이별을 당하게 된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조금 억울할 수 있겠죠. 분명히 마지막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더 잘못해서 헤어진 게 맞지만 전체적인 관계에서는 서로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나만 기어들어가는 자세로 미안하다고 구걸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상대의 콧대만 높아지고 나를 우습게 보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파워 불균형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런 경우라면 나의 지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다시 만나게 된다면 비슷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표현할 때도 품격을 지키면서 헤어지고 나서 딱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정말 누가 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잘못한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내가 10번을 더 잡든 아니면 한 번을 잡든 그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나는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죄책감이 없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으면 점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진짜 내가 엄청나게 잘못한 사건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가끔 보면 진짜 본인이 무슨 대역죄인이라도 된 마냥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연을 들어보면 별것 아닌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정도의 사건을 저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사소한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몰고 가는 상대방을 보면서 정말 별로구나 싶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계속되는 매달림과 구걸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점점 낮아지면서 동시에 상대는 더 높아 보이고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연쇄작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또는 어떤 말을 하려고 계획하든 상대방은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서는 내 진심만큼은 꼭 전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상대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 번 거절당하고 내가 또 카톡을 했을 때 왜 나에게 톡을 했는지, 왜 또 나와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 상대방은 그 첫 글자만 보고서도 내가 뒤에 무슨 말을 할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그 의도를 일찌감치 파악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상대가 나의 이런 의도를 간파해서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가스라이팅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만난다고 한들 정말 솔직하게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과 다시 잘 만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실은 과거에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은 거지 잘 만날 자신은 없다고 말하거든요. 사실 지금은 그동안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 할 타이밍인데 상대방만 찾다 보니 내 안에서도 나는 점점 사라지고 상대방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상대의 행동에 집착하고 모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사람이 없으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나는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아주 잘한 연애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관계에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훨씬 더 헌신적이었고 잘했고, 그걸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상황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각자의 성향 문제를 떠나서 상대방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여유가 없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그냥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라든지요.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 대해서 동정심 또는 모성애 때문에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기보다는 정말 사실은 불행했던 순간들이 더 많은데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다시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희망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내가 너무 잘한 것에 비해 상대에게 돌아온 게 없고 보상받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억울해서 미쳐 돌아버리기도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만나면서 이런저런 게 부족했다. 다시 만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해줄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연애를 시작하기 전 맨 처음 단계로 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애초에 능력이 없고 여유가 없는, 나한테 리턴 값이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잘못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내가 다시 만나서 아무리 많은 걸 쏟아붓는다고 한들 그 사람이 나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를 다시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없던 능력이, 없던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이 바뀌고 여유가 생긴다고 해도 그냥 마음이 변해서 또는 그냥 마음이 없어서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럴 때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거다.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주고 싶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종종 드렸지만 이 세상에 순수하게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사랑은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회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연인 관계는 물물교환이에요. 내가 10을 넣었을 때 10만큼 돌아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이라도 돌아와야, 아주 조금이라도 돌아와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받았을 때도 아주 조그만 거라도 돌려줘야 그 관계가 지속되고요. 그래서 연인 관계 역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사랑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라도 앞선 내용들과 비슷하게 그냥 딱 한 번만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 한 번을 잡았을 때 뭔가 반응이라도 나타나면 또 연락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지조를 지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여유를 찾고 그동안 내가 잘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돌아올 사람이라면 딱 한 번만 잡아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별 후의 심리는 복잡합니다.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거치며 우리는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별 후 상처가 회복되는데 최소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집착하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나의 장점을 세워보고 새로운 취미에 몰입하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과 다시 만나는 것이죠.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때로는 그 행복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해요. 돌아올 사람은 정말 알아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끝없는 매달림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성장하고 변화했을 때, 그리고 정말로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별의 아픔 속에서 상대방만 바라보고 계신다면 잠시 그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보세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나 자신이 더욱 단단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중년 남자 심리는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